산부인과 정문 앞에는 매일 아침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.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각, 언제나 같은 시간에 한 남자가 병원 쪽으로 걸어왔다. 서두르지도 망설이지도 않는 묘하게 느린 걸음. 그의 손에는 늘 꽃다발 하나가 들려 있었다. 포장지는 구겨지지 않았고 리본도 풀리지 않은 새꽃이었다. 마치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해 막 산 것처럼 완벽한 상태였다. 꽃의 종류는 날마다 달랐다. 장미, 백합, 이름 모를 꽃들까지.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다. 그 꽃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손에 전달되지 않았다. 남자는 병원 자동문 앞에 멈춰서서 유리 너머 대기실과 오가는 사람들을 한참 바라봤다. 안으로 들어갈 듯 몇 번이나 발을 움직였다 멈추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.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산부인과 간판을 오래 바라보다가 방향을 틀어 입구 옆 쓰레기통으로 향했다. 그리고 망설임 없이 꽃다발을 그대로 떨어뜨렸다. 꽃이 쓰레기통 안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공허함만 남았다.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같은 시간,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장면이 다시 반복됐다. 처음 이 남자를 본 경비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. 병원 앞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 행동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자 경비원의 시선은 점점 그 남자에게 고정되기 시작했다. 비 오는 날에도 눈이 쌓인 날에도 남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. 꽃이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감싸 쥔 모습은 오히려 더 눈에 띄었다. 시간은 항상 아침 8시 20분.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정확했다. 경비원은 어느 순간 그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게 됐다. 환자도 보호자도 직원도 아닌 얼굴. 병원 출입 기록 어디에도 남지 않는 사람이었다. 왜 들어오지 않을까? 왜 매번 꽃을 버릴까? 의문은 쌓여갔고 점점 불안으로 변해갔다. 산부인과라는 공간은 작은 이상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. 임산부들과 신생아들이 오가는 곳이었기 때문이다. 혹시 특정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아닐지, 혹은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지, 경비원의 머릿속에는 점점 좋지 않은 상상이 떠올랐다. 결국 그는 CCTV를 확인했고, 남자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지나치게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. 어느 날 아침 경비원은 결심한다. 남자가 쓰레기통 쪽으로 향하려는 순간 그를 불러 세웠고 상황은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. 남자는 놀라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. 마치 이 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. 경찰이 가방을 확인하던 중 낡은 서류 몇 장이 발견됐다. 그중 바닥으로 떨어진 한 장의 사진. 바렌 초음파 사진이었다. 날짜는 이미 수년 전. 진단서에 적힌 병원 이름은 바로 이 산부인과였다. 경찰이 묻자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. 여기서 제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. 수년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이 병원을 찾았다. 긴장과 설렘 속에서 출산을 기다리던 날 상황은 갑작스럽게 바뀌었다. 급히 들어간 수술실. 하지만 아내는 끝내 그 문을 다시 나오지 못했고 아이도 그날을 넘기지 못했다. 그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건네기 위해 꽃을 들고 병원에 왔었다. 하지만 병원 문 앞에서 그 꽃은 더 이상 의미를 잃었다. 누구에게도 줄 수 없었고 어디에도 가져갈 수 없었다.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선택을 했다. 꽃을 산다. 병원 앞에 선다. 그리고 버린다. 그것은 잊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
잊지 않기 위한 벌이었다. 꽃을 주면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았기 때문이다. 이야기가 끝나자 경찰과 경비원, 병원 직원들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. 누구도 그를 탓하지 않았고 누구도 경비원을 비난하지 않았다. 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. 그날 이후 병원 입구 옆 쓰레기통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작은 화병 하나가 놓였다. 며칠 뒤 같은 시간, 남자는 다시 나타나 꽃을 화병에 꽂았다. 이번에는 버리지 않았다.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. 그 꽃은 누군가를 위한 꽃이 아니라 잊히지 않기 위한 꽃이었다. 그리고 그 자리는 더 이상 비지 않았다.